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상상을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상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멋진 그리고 유능한 과학자가 됐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네. 그래서 수년 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연이은 실패에 좌절도 많이 했죠. 하지만 하늘이 그동안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준 덕분일까요? 드디어 원하는 성과를 얻어냈는데 성공했어요. 당장 특허만 출원하면 그동안의 고통은 한꺼번에 보상받고도 남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만약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신가요? 이제 팔자 폈다. 그렇죠. 팔자 폈다. 앞으로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가 많이 생기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연구한 것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요. 해당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사용자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한 결과를 소수만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사람 목숨과 관련이 있다면요. 이거는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아무리 사람 목숨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열심히 연구한 결과인데 그 특허 포기할래 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 돈 이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 당연히 받고 싶잖아요. 이런 보상이 만약에 처음부터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연구에 매달 이유조차 없겠죠. 그런데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는 모든 거 자기가 그동안에 들인 노력 이거에 대한 보상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착한 바보들도 있더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착한 바보들의 행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소아마비를 걱정하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요, 우리 어르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1900년대, 이때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매년 5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그야말로 공포의 질병이었거든요. 특히나 이 병에 걸린 어린이 200명 중 1명은요, 팔다리가 아예 마비가 돼가지고요, 평생 장애인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 다들 네. 기억나시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소아마비를 앓고 하반신 장애로 여러 행사에서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셨잖아요. 미국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1950년대까지 매년 약 2,000명의 환자가 발생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소아마비 환자 발생 숫자가요, 195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요, 1984년 이후로는요, 한 명도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박 PD가 얘기한 대로 백신이 나왔는데 그 백신 누가 만들었느냐? 미국 피츠버그대 바이러스 연구 수장이었던 소크 박사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개발,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을 거 아닙니까? 당시 외신에서도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 개발 관련돼가지고 공식 기자회견까지 열었대요. 근데 그 공식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소크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아마 경제지 기자일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 백신, 소아마비 백신 특허권 누가 갖게 되나요? 그러자 소크 박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특이한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거의 비슷합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별들에게 물어봐와 비슷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글쎄요. 특허권? 사람들이 갖는 거 아니에요? 특허권은 없어요. 태양에도 특허권이 없잖아요.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근데 이 기자는 당연히 소크 박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 특허권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것 같은데 소크 박사는 진짜 박 PD 얘기처럼 별들에게 물어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죠.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크 박사가 소아마비 백신에 대해서 특허권을 내고 제약회사에 이 백신을 팔았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추산하건대 수백억 원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소크 박사는 이 백신 만드는 법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값싼 백신을 맞아야 소아마비를 퇴치시킬 수 있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네.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아마비 고통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크 박사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회자가 됐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다들 아시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았잖아요. 네. 얘네들이 백신 개발했다는 그 이후로 엄청난 돈을 벌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죠. 아이고, 뭐 선진국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난한 국가, 이 백신을 살 돈이 없는 그런 국가는 소크 박사처럼 백신을 무료로 주면 안 되겠느냐. 많은 국제기구나 자선단체에서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부탁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놈들이 더 나쁜 거는 지들 돈으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으면 그나마 에이, 돈 욕심 많은 놈들이라고 욕만 하고 넘어갔을 텐데 다수의 선진국에서 개발 자금을 줬단 말이죠. 그렇죠. 연구 지들 자금, 돈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연구 자금, 이 펀드로 모아준 것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이 특허, 화이자나 모더나가 철저하게 누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요. 코르베 백신.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코르베 백신. 그리고 아마 들으실 거예요. 왜냐? 이것도 코로나 백신인데요. 국내에서는 접종되지 않는 백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 백신 인도, 아프리카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는 맹활약을 하고 있대요. 왜냐? 이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요. 벨리 의대 피터 호테즈 그리고 마리아 보타치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두 교수님이 이 착한 바보 소크 교수를 그렇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 백신의 특허를 풀어서 최대한 많은 곳에서 백신을 생산해서 저소득 국가에서도 백신을 같이 맞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히 이 백신을 개발한 다음에 나도 특허 포기할래. 두 분이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덕분에요. 지금 코로나가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좀 빨리 종식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좀 늦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오래 갈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코르베 백신을 만든 이 분들도 나도 돈 땡길래 이렇게 돈을 챙겼다면 인도나 아프리카 등에서는 코로나 백신 엄두도 못 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마 많은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코로나 변이 이게 계속 생기면서 우리들을 괴롭혀 왔잖아요. 근데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백신을 못 맞으면 이 변이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공포 속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이 호테즈, 보타치 두 교수님도 인류를 구한 착한 바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런데요. 아이고 외국에만 이렇게 착한 바보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착한 바보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이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미국보다 더 심한 천민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우리 기업계 이런 비난까지 받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 기업계에서 몇 안 되는 존경받는 기업들이 있죠. 예. 근데 너무 몇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몇 안 내린 게 진짜 문제인데 그래도 그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대표가 바로 유한양행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유한양행이 유한양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도 쓰이지만 좋은 쪽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한양행이니까 이렇게 착한 일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네. 아니 유한양이 벌인 바보 같은 짓이 도대체 뭘까요? 폐암 있잖아요. 폐암. 네. 폐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상당히 주변에도 많으실 텐데요. 최근 위암보다도 이게 더 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생존율도 어이구 아직도 40%도 안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치료가 어려운데 이게 치료제마저 너무 비싸서 이게 생존율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초 국회 국민청원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폐암의 첫 치료에 표적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세요.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는 거죠. 가장 발전된 치료제가 너무 비싸서 환자들이 실제 처방받기가 너무 어렵다. 국가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얼마나 비싸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폐암 표적 치료제는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치료비 연간 따져보니까요. 무려 7천만 원에 달한대요. 7천만 원. 와우. 이게 재벌집이 아니고서는 집안이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따라서 해당 청원 동의를요. 5만 명이 넘게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어이구 반가운 일이 있었어요. 3월부터는요. 실제 건강보험 적용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잘 됐다. 다행이다. 박수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직 박수 보내기 일러요. 왜냐? 남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폐암 표적 치료제가 비싸다. 그런데 의외로 효과가 좋다. 3, 4년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김한길 전 의원이 요거 맞고 나서 기적처럼 회복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였거든요. 7천이 아니라 거의 억 단위였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이구 폐암 환자들 사이에서는 나도 저거 맞고 싶어요 하셨던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폐암 표적 치료제 이게 어디서 만드느냐? 어이구 여기 코로나 백신 만드는 데네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 아마 이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요 타그리소라는 표적 치료제를 생산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유한양행에서는요 락라자 이런 이름으로 표적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발전해 오면서 이 표적 치료제가 3세대까지 발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 문제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티그리소나 락라자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싶으면 앞에 절차가 필요하대요. 뭐냐? 다른 치료를 먼저 받고 그 치료가 안 듣는다 라고 판정이 되면 이 약들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겠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정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게 여기에서도 입증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런 이유는 있겠죠.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이거 1년에 7천만 원이나 드는 그런 비싼 약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치료부터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비싼 거 하면 건강보험 재정 바닥난다. 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거는 돈 따지는 사람들 입장이고요.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들릴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더 좋은 치료제가 있는데 값싼 치료부터 하고 그거 실패하면 그 다음에 비싼 치료를 하세요? 그런 사이에 환자 병세가 악화되고 자칫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표적 치료제를 만든 두 회사에게는 아직 돈 벌 기회가 열려있는 셈인 것 같아요. 왜냐? 많은 분들 특히 폐암 환자들은 다들 표적 치료제 이거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더라도 맞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 시장 규모가 국내에서만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대요. 근데 지금 두 회사밖에 없으니 나눠먹기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담배 팔아서 얻는 세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 돈 조금만 땡겨와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폐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이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유한양행이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앞서 얘기드렸던 표적치료제 락라자가 건강보험 적용받을 때까지 무상 공급을 하겠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락라자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1차 치료제로 처방하기를 희망하는 전국의 2차, 3차 의료기관이면 모두 무료로 나눠주겠다. 오, 덕분에 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락라자 맞고 싶어요. 병원에 얘기하면 그 무료로 병원에서 유한양에서 받아다가 처방해 줄 수 있잖아요. 1년에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만 유한양행은 3천억 원이 넘는 시장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의심도 해요. 경쟁사가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와 지금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푼다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다른 제약사라면 저도 이런 의심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한양행은 다르잖아요. 그쵸.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 이게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정신이거든요. 이거 지금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거의 99.9%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고요. 특히 유 박사님은요, 우리 사주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을 때, 아는 사람도 없었을 때 노동자들에게 먼저 주식을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다 사회에 환원하셨잖아요. 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불린대요. 스스로 재벌되기를 포기한 바보 CEO. 유일한 박사가 이런 식으로도 불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유한양행은 20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고 있죠. 예. 하지만 이 재벌 오너 중에는 이런 분이 없다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박사님은 스스로 재벌되기를 포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일한인가 봐요. 아, 그래서 그러신가요? 예, 유 박사님 이름이 유이한이었더라도 한 명 정도는 더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유, 경제방송에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싼 약을 공짜로 풀어주면 그 회사 매출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지 않느냐.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진짜 주가의 변동이 있는가. 근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유한양행 주가, 요즘 바이오 주가가 다 죽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올랐어요. 특히나 언제부터 올랐나 봤더니만요. 6월 30일 이후 6거래일째 유한양행 주가가 살짝 내리고 있었거든요. 6일 연속 하락세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어제 락라자 무료화가 발표된 이후 주가가 1.77%가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전 10시 현재 1.39%가 오르고 있습니다.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유한양행했네. 나도 여기에 투자해야지. 라고 평가한 덕분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폐암 환자는 물론이고 그 환자의 수많은 가족들, 보호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난 앞으로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약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바보 같으면 착해 빠지면 살기 힘든 세상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바보 같은 우직함은요, 복리저축이고요. 돈만 쫓는 얍삽함은 영끌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남들이 고통받건 말건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생각에 빠져 영끌 투자를 한다면 순간적으로는 큰 돈을 만질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런 행동이 대출이자처럼 쌓여가지고 나를 갉아먹는다는 거죠. 반면에 바보 같은 착한 우직함은요, 복리적금처럼요, 처음엔 이게 쌓이는 거야 마는 거야 전혀 알아채기 힘들지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결국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온 일생일대 행운보다는 서서히 늘어나는, 그리고 모두가 함께 다 같이 잘 사는 행복을 선택한 착한 바보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불진 2PD도 이 바보들을 닮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와이프 잘 만난 거 말고는 일생일대 행운을 아직 못 봤어요. 어휴, 벌써 큰 행복 2개가 있잖아요. 어휴, 자녀가 2분이나 있는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자녀는 대부분 다 있죠. 아이고,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요, 25세에서 49세 남성의 47%, 그리고 여성의 33%가 우리나라 얘기예요. 미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녀 있는 것도 큰 행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